그 다음 이슈는 유보통합 좀 물어보고 싶은데, 유보통합은 지금까지 좀 발표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주영 학생님. 일단 유보통합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유치원과 보육교사, 즉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을 허물고 통합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 유보통합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보육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의 전망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시한이 공표가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 대표적으로 세종시에서 그 유보통합을 대비를 해서 최소한 4년제 학사와 유치원 정교사 2급은 갖춰주는 게 유보통합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시한 비슷한 거를 공표를 한 시점이 있어서, 만약 유보통합을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직 보육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년제 학사와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은 취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종시라는 게 좀 상징적이거든요. 그 세종시가 지금 교육부랑 뭐 보훈처랑 뭐 다 있잖아요. 국가기관들이. 거기서 스타트가 됐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요거 지금 현직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없애지 뭐 뭔가 만들지 않겠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리플렛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학위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개편을 할 생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미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보육교사 준비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보육교사 2급이 전문학사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 2년제 졸업장. 근데 딱 준비 시작하는 단계부터 4년제 학사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좀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현직 보육교사분들도 지금 2년제를 갖고 있다면은 어차피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학사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보통합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뭔가 막 시한이 발표된 게 정확하게는 없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고, 원래는 작년 말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올해 3월부터 또 시행된다고 뉴스 기사도 나오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뭐 정정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정 발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시기를 좀 특정해서 해줬으면 좋겠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좀 불안감들이 많이 없어질 거고, 준비를 할 거면 좀 확실히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한해서 특수아동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은 장애용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보통합에 대비가 된다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보육교사와 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자격증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뭐 나아갈 수 있는 전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뭐 유보통합이랑 같이 해서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보육교사 2급도 학과제 도입이라고, 그거를 시행을 한다라고 해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유치원 정교사 같은 경우 유아교육과라는 전공에 학사를 전공을 하던가, 혹은 이제 관련 전공의 학사를 따고 그 이후에 유아교육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뭐 양성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취득을 할 수가 있지만,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유보통합이 시행됐을 때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가 아닌 오프라인 과정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또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유보통합을 대비해서는 뭐 보육교사 2급을 포함하여 장애용 유아 보육교사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 설계사의 눈으로 보면 어찌됐든 간에 2년제 졸업장을 받아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육교사분들이신데, 보육교사분들이 전문학사를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80학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학사학위로 만들어 놓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면 60학점이 더 필요해요. 학사학위 졸업 요건이 140학점이니까. 근데 이미 해야 되는 것들이 60학점이 있다라면은 그 중에서 중간에 24학점이에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그 과목이. 그거부터 미리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업을 하면서 동시에 60학점에 대한 대비를 미리 스타트를 해두는 건 저는 중요한 스타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다룰 이슈 중에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슈가 조금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첫 번째는 원래 연 4회까지 있었던 일정들. 근데 사실 연 4회라고 해도 1회, 2회, 4회 이런 식으로 했었어가지고 원래는 3회인 자격증들도 많았거든요. 일단은 명칭이 다 통합이 돼서 1회, 2회, 3회로 통합이 됐고요. 응시 자격 관련돼서 그 제출 일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 서류 제출 일자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필기시험 일자 딱 그 날짜 전까지 이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최근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전문 자격 중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관련해서 3급에 대한 폐지가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국가 기술 또는 국가 전문 자격이라는 게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자격증으로는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과 달리 이제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은 취득하는 난이도가 솔직히 좀 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좀 진입 장벽이 낮고, 근데 이 낮은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청소년 지도사 쪽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거를 준비하기가 쉬우니 오히려 취업 부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력만 갖추고 있으면은 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게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무관으로 전문학사 학위와 그리고 필수로 총 7과목을 이수하면 필기 시험을 면제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면은 이제 거의 시험은 끝난 형태고, 2급 같은 경우는 4년제 학사학위, 동일하게 전공과 무관하고 이제 필수 과목 총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 시험을 면제받고,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으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 청소년 지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가 전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문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다른 국가 전문 자격에 비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해당 분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여기는 진짜 뭐 전문성이 있으니 추천을 드리고 싶다, 확고한 좀 답을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급이 폐지가 된 게 좀 지금 확정이 되었고, 이 기회로 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 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저희 이제 90년생, 80년생들이 이제 살 때 그때 많이 다양하게 접했던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은 그냥 컴퓨터나 유튜브 또는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긴 한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들이 생기고 그걸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이 더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취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좀 대한민국의 이제 청소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양쪽으로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좀 전직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완전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3개 반까지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혹시 그 아드님이 이제 여기 들어가셨잖아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은 몇 명 정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뭐 유보통합도 설명해 주셨지만 보육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린이집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제 입소를 해서 사실 뭐 어린이집에 대한 뭐 원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와이프 통해서 들었던 바로는 반에 6, 7명 정도? 뭐 아시다시피 요새 계속 출산율에 대한 이슈가 거의 그냥 달마다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뭐 수요는 적어지겠지만 그만큼 또 전문성은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긴 해요. 근데 항상 이제 보육교사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리는 데는 고정적인 말이 있어요. 일단은 대체가 불가능한 직책이다. 왜냐면 막 요새 뭐 AI니 뭐 아니면 뭐 자동화니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가 로봇이나 AI한테 자기 자녀를 맡기겠어요? 저는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직업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 때는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있었는데 지금 7명까지 줄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보통합, 그리고 입시에 대한 편입, 대학원 등,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다른 교육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